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봄 업권 전망 7월 달에 어떤 기사에 또 주목해야 될지 저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최근 인기를 엄청 끌고 있는 달러 보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요, 55세 어머님이 사망하시면서 2만 달러라는 큰 보험금을 받은 그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 납입한 보험료는 1,700달러에 불과한데 2만 달러라는 보험금을 받으면서 보험 차익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여기에다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환차익마저도 300만원 거뒀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자, 달러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달러 보험도요,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납입하는 보험료와 그리고 받는 보험금이 달러로 계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러,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달러 보험 상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 분할해서 납입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달러 환율 리스크에 대한 것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 자산도, 특히 이 사망 자산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린 예전에 우리가 연금보험 가입할 때 뭐 적격, 비적격 나눠서 가입을 하고 또 투자형, 비투자형으로 나눠서 가입하듯이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도 뭐 일반 종신보험, 뭐 변액보험, 그리고 달러보험 이렇게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세일즈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환차익에 너무 집중해서 세일즈하는 것은 나중에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컨셉을 통해서 판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적합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달러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는 이 판매가 좀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현재 달러 보험의 강자로 부임하고 있는 뭐 이런 회사들이 더 큰 어떤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40, 50대 1인 가구가 보험을 더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일단 1인 가구, 대한민국에 664만 가구나 있습니다. 예, 가구 수에서 무려 32%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예, 저 또한 1인 가구인데, 일단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고 40대 후반입니다. 네, 저도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 개인적으로 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 치고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은퇴에 대한 부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무겁게 느껴지고 있어서 노후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의료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1인 가구라고 해서 이 1인 가구 전체를 하나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도 어떻게 이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소비 형태나 지출 이런 것들의 비중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컨설팅을 잘 접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1인 가구들은 뭐 식비나 주거비 이런 것에 많은 지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지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지출 비중 중에 55%를 이 보험료가 차지할 정도로 정말 의료비나 또는 노후에 대한 어떤 준비를 보험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한 객체로 보지 마라.
그리고 1인 가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료비라든가 은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접목해서 컨설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너무나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청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요, 14개 안과가 지금 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독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14개 안과가 900개 안과랑 비교를 해서 보험금을 무려 20배에서 25배까지 독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14개 안과는 일부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좋지 않는 말들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과잉 진료, 의료 쇼핑을 넘어서서 지금 사기 단계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초래를 하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선의의 폐해자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백내장으로 수술 받고 보험금 청구해도 지금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뭐 납병동 입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일단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외래로 본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안양을 통해서 마취하고 1, 20분 안에 끝나는데 과연 이러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게 입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소비자분들 또 보험 설계사분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과잉 진료한 의료 쇼핑, 특히 소비자분들은 의료기관이 알려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사기에 이렇게 가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각심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것이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신고 포상제도 같은 것도 연장을 시키고 있고, 보험사가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금, 실손보험 청구 그런 콜센터, 전담 콜센터를 만들어서 운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해결이 돼서 안정화가 좀 돼서 어떻게 보면 보험 문화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또 이 실손에 대한 많은 부작용들이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차보험, 비대면 가입이 대세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자, 보험을 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뭐 특히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담보가 수백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11년 전에 이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CM 사이버 채널이 대면 채널, 즉 뭐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40.7%와 39.9%로 역전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소비자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보험의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당연히 뭐 스마트폰, ICT 기술의 발전이겠죠.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스마트슈머, 뭐 엄지족이라고 하죠. 이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쓰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보험 마케팅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을 한 번쯤은 설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면 채널로 가입할 때는 다양한 정보를 내가 다 줘야 됐는데 다이렉트 채널, CM 채널에서는 단순히 내 고객 정보를 넣게 되면 자동차
번호가 끌려오거나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다 끌고 오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고객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 간편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인증번호 같은 것도 받을 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 너무 편하죠. 버튼 몇 개만 누르게 되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비단 이제 이 다이렉트 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도 보게 되면 뭐 다이보험이라고 해서 점점 소비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컨설팅도 필요하고 보험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10년 이후에는 무려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면으로 가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CM 채널을 분석하게 되면 30대 비중이 62% 정도 되고요. 50대 비중이 57% 좀 넘습니다. 근데 20대 비중이요. 그럼 30대 비중이 지금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활동을 해서 그런 거고 20대가 좀 더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굉장히 수월하고 편한 세대라고 해도 이들은 아직은 사회활동이라든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부모님의 힘을 빌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0년 후에는 이 20대가 30대가 되게 되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제 담보를 잘못 넣어서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는 사례라든가 처리할 때 굉장히 곤혹을 치른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또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생보 출신이었는데 아침에 조회 때 나오라고 해서 저한테 막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가전제품을 시책으로 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저께 8.5%짜리 확정금리 상품 하나 해지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보험사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보험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금리로 인한 과거에 판매되었던 확정금리 상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해서 생명보험사가요 소비자분들한테 확정으로 줘야 될 평균 이자율이 그 당시 6.0%였고요. 그 당시 기준금리 0.25%였거든요. 그 돈이 얼마냐? 그 금액이 얼마냐? 무려 44조 1천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보험사 부담으로는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뭐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뭐 유병기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인데 이게 가장 큰 부담이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어떤 거를 요청을 했냐면 과거의 고금리 상품을 소비자분들한테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팔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저축성 상품에 뭐 해지환급금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고객님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사가시겠습니까? 해서 해약을 유도하는 거죠. 전화가 또는 시장에 주는 이제 역할이 다양해질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서 안정성을 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문기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보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너무 환차익에 집중해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이제 소비자의 피해가 결국은 그 컨설턴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한 세일즈를 좀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 50대 1인 가구는 보험을 더 많이 든다. 이 비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를 똑같은 1인 가구로 보지 마라. 그리고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한다라면 여기서 좋은 컨설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손보험금 지금 독식 상태, 그리고 지급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거나 딜레이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결국은 뭐 과잉 진료, 의료 수핑,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이제 사기 이런 것들 때문이죠. 결국은 소비자분들의 경각심도 높일 필요가 있고 보험사도 정당한 그 수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제도가 구축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차보험이 이제 비대면 가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제 어떤 자동차 보험의 이제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를 좀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의 보험들은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상품들 이런 것들로 새로 많이 이제 재구성이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활용한 그런 컨셉 세일즈를 소비자분들한테 접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점점 깐깐해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니즈가 지금과는 분명히 낮을 거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들의 소비 형태죠. 그들에 맞춰서 이제 영업이나 세일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 고금리 상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보험사 그리고 유동성이 필요한 고객분들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보험 재매입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보험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실제 이제 말로만 내뱉었던 거 그냥 추상적으로 내뱉었던 것들이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보는 것이 저는 영업할 때 매우 중요한 거고 이 트렌드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고 집중하는 곳에는 당연히 돈들이 집중되거든요. 결국 여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컨설팅도 맞춰간다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마가 이제 좀 거치고 무더위가 올 텐데 건강 유념하시고 좋은 7월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